안녕하십니까. 은행경력 30년 공인중개사 한남소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16번째 강의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하자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대인 자격을 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배우자나 대리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개업자가 잘 챙기겠지만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만큼 많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상대방 그러니까 임대인이 소유자일 때, 두 번째는 공동 소유자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다섯 번째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섯 번째는 전대인과 계약 체결을 할 때, 일곱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먼저 소유자 본인 확인을 하고 등기부상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주택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때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주택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중 일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부 갑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지분의 합이 전체 지분의 과반수 이상인 자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의 합이 과반수 이상인 공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물건 전체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명의신탁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본 강의에서는 명의신탁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본론 설명을 드리면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가 행한 관리 및 처분 행위는 대외적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또 명의신탁자가 신탁을 해지해서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요구에 임차인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와의 당초의 임대차 거래가 적법하고 소유권 반환을 받은 원래의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죠.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증구를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위임장에는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성명,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위임일자를 기재한 후에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고 그 인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위임장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은 동일해야 향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들 인감은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 대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적법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과 통화를 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임 사실을 직접 확인해서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유자의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의 차용이나 주택의 임대, 또 부동산의 처분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임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리인과 똑같이 정확하게 대리권을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입니다. 전대인, 그러니까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임대에 대한 문제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계약 자체는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당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주택의 반환을 요청하면 전차인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 요청을 하지 못하고 전차인은 꼭 전대인에게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임대인은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내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의 이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챙겨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당사자는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증서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증증명 서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항목의 본론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이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똑같이 그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자나 그 배우자 또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